안녕하세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심리학 강사 신고은입니다. 저는 심리학 강사 그리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심리학에서 사회심리학을 전공으로 해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잘하고 싶어서 자꾸만 애썼던 너에게 등 5권의 책을 출간을 하였고요. TV나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에서는 총 3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이라는 강의에서는요. 성격이나 애착, 방어기제, 무의식 감정, 행복 등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심리 이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심리 이론들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실제 사례 혹은 제 이야기들을 활용을 해서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에 심리학적으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두 번째, 너와 나를 이해하는 관계 심리학 수업에서는요. 가족이나 부부, 친구나 사회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동료들,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연들이 있을 텐데요. 대인관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사회적 상황에서 나답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심리학 공부를 통해서 나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 형성과 소통의 방식을 배우는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어른을 위한 지혜의 심리학은요. 아집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주는 심리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내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신념이나 잘못된 태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거고요. 현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심리학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맛보기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무례한 부탁 혹은 무리가 되는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조금 더 예의 있게 또 매너 있게 센스 있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받아 난감한 이유는요.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현명하게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이 어려운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트릭을 사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 있는데요. 물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1,000만 원만 빌려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탁이겠죠. 이거는 거절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지인이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빌릴 순 없으니까 당장 10만 원이라도 빌려줘 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건 어렵지만 당장에 10만 원은 기꺼이 빌려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 트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심리를 이용한 거냐면요. 사람들은 빚지는 느낌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5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들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나도 그 친구의 생일에 5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심지어 친구가 나한테 보내준 기프티콘이 내가 평소에 먹지 않는 브랜드의 식당의 기프티콘이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도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받은 만큼 돌려줘야 마음이 편해지는 심리를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부탁하는 걸 문전박대 기법이라고 합니다. 눈앞에서 문을 쾅 닫으면
굉장히 그 상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이게 바로 부채감이고 빚진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탁을 거절했을 때도 마치 그 사람 앞에서 문을 쾅 닫은 것과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돌아오는 다른 부탁은 기꺼이 들어주게 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전박대 기법에서는 큰 부탁을 일단 거절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부탁은 내가 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은 큰 부탁이 아니라 이후에 하게 될 작은 부탁. 방금 사례에서 봤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싶었을 때 미리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큰 부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채감을 준 다음에 이후에 기꺼이 작은 부탁을 수락하게 만드는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점점 선을 넘어간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주머니를 막 뒤지다가 나 500원만 빌려줘.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부탁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 8,000원만 빌려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들어가서 바로 입금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꺼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 10만 원만 빌려줘. 조금 이따 바로 갚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 느낌이 쎄하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정도는 이 친구가 잘 갚았으니까 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고민하면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계속 내가 상대의 부탁에 응답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거절하기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부탁은요, 일관적인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한 심리적 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관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제는 다정하고 친절했는데 오늘은 못된 모습으로 내가 변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부탁을 계속 수락했다면 갑자기 이 부탁을 거절했을 때 여태까지의 내 이미지가 망가진다라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오락가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선을 넘어가는 부탁은요.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락하기 편안한 부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의 태도가 부탁을 수락하는데 굉장히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금씩 부탁의 수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거절하는 순간 여태까지 이 사람한테 보여줬던 좋은 이미지가 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의 수위가 점점 세져도 결국은 거절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것처럼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트릭을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이나 상보성의 법칙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트릭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 어려운 두 번째 법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때문인데요. 인간의 3대 욕구를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능성은 잘 해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자율성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계성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성의 욕구 때문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부탁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실망하면 우리의 관계가 깨질 거야.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 이걸 해낼 수가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라도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건강한 관계성이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리한 부탁에 거절했다고 끝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그런 관계는 언제라도 끝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번에 부탁을 수락했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언젠가 또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될 거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부탁을 수락해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관계는 끝나게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만약 내가 하는 부탁이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부탁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면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한다면 그 관계는 사실 원래 벌써 끝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라는 건 서로 두 손을 맞잡고 가는 겁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게 관계인데요. 때로는 어떤 관계를 보면 나만 잡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나만 맞춰주고, 나만 챙겨주고, 나만 부탁을 들어주고, 나만 찾아가고, 나만 사과하고. 내가 놓으면 끝나는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우리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친밀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과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결국 건강한 관계란 부탁을 거절해도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부탁을 한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나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최선을 다해 들어주되 그럴 수 없을 때는 또 솔직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탁을 현명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끌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탁을 좀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실제로 부탁을 거절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굉장히 빨리 찾아오고 이성적인 판단은 느리게 찾아오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도 막상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을 때는 우선 시간을 끄는 건데요. 바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고민을 해봐도 될까? 내가 생각해봐도 될까? 조금 있다가 답변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탁을 한 상대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계속 있다 보면 아, 내가 거절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힘들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거절과 동시에 다른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그냥 시간을 끌고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게 없을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받는다고 해서 그럼 이걸로 도와줘 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아, 내가 너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줬지. 그래도 마음 써줘서 고마워 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해보고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거절한 다음에 그래도 나는 기꺼이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를 표현을 한다면요. 상대방도 진심이 느껴져서 거절을 당하고도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리한 부탁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의 이유를 찾고 현명하게 해결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에서 저와 함께 심리학 공부하시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